20년 만에 찾아온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드디어 한국 주식시장에도 절호의 투자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 호재가 다가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돈의 흐름이 크게 유입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목해봐야 할 주식은 무엇일까요? 행복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여기저기서 투자 자산들이 치솟고 있죠. 미증시, 일본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또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야,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하는 이러한 투자 욕구, 그러면서도 동시에 야,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더 헷갈린다, 너무나 볼 게 많다 라고 하는 어려움이 현재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현재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향성을 잡기 어렵다면 크게 두 가지 키워드만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AI와 저 PBR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공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AI에 주목을 하고 난 좀 수비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저 PBR 쪽으로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야, 미증시도 신고가, 일본 증시도 신고가, 비트코인도 신고가인데 이 한국 주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면서도 야, 한국 주식 지금이라도 다 팔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되려 한국 주식시장 쪽으로 점점 더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은 많이 떠나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쓸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한국 주식을 쓸어 담고 있고 앞으로 제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추가적인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한국 주식시장에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크게 3개 있습니다. 첫째는 돈의 흐름입니다. 전 세계의 통화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돈의 흐름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강한 금리 인상을 감행하며 상대적으로 달러의 강세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다른 나라 통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의 매력도를 높여 전 세계의 돈을 미국으로 쫙 빨아들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흐름이 조만간 바뀔 만한 흐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하의 흐름이 다가오고 있죠. 물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연준에서도 말했다시피 분명 올해에는 3차례 인하할 것을 예정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첫 시기가 아무래도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통화 정책적인 흐름으로 바라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 달러 강세 흐름이 조금씩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전 세계의 돈이 미국 증시 쪽으로 쫙 향해 갔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풀리면서 다른 쪽으로도 분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미국 주식으로 향했던 많은 돈이 앞으로는 어디로 다시 흘러 들어갈 것이느냐를 주목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돈들이 가장 우선시 흘러 들어가는 곳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도가 커져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싼 자산의 가치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투자 매력도가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시점에서 그러한 투자처가 바로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기준 PBR이 여전히 한 배가 안 돼요. 즉 굉장히 싸다는 거죠. 근데 올해부터는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정책에 따라서 점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에 외국인들은 더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좀 더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기업들 역시 그런 정부의 정책적인 움직임에 동조하며 실제로 주주 환원에 대한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더더욱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출 지표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특히나 한국 수출 증가율에 대한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 수출 증가율의 지표를 매달 체크하시는 게 코스피 지수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체크하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 2월 수출 증가율이 어떻게 발표된지 아세요? 바로 전년 동월 4.8%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2월 수출 실적이 굉장히 양호했어요. 일평균 수출이 25억 달러를 넘어섰고 수출 단가와 물량이 동반 개선됐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유난히 그래프가 쫙 치솟고 있는 놈이 보이죠?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라는 거예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무려 전년 동월 대비 66.7%의 큰 폭 증가세를 유지했거든요. 심지어는 미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146.3%나 증가했고 중국향 반도체 수출 역시 26.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로의 증가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앞으로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플러스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도체에 더더욱 주목해야 되고 반도체가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주도주 성격을 띌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움직임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계속 더 증가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도체 수출이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미국향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중국 쪽으로의 수출도 회복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중국 무역 수지가 17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어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중국으로의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였어요. 근데 이게 드디어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오늘 발표했던 게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해 줬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현재 중국이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재에 휩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경제 성장률 목표를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5% 가까이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강한 부양책은 내세우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부양책들을 하나둘씩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러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또 우리나라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중국으로의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두 번째 이유인 수출이 현재 굉장히 잘 개선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중국 부양책에 힘입어 추가적인 개선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무려 20년 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나라 수출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게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는 왜 이렇게까지 좋은가를 봤을 때 결국 또 이는 AI 때문인 거죠. 이미 우리는 작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AI의 열풍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어마무시하게 사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심지어는 작년에는 생성형 AI가 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온디바이스 AI가 점점 확대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전반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만한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가장 핫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HBM의 수요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HBM 누가 가장 잘 만듭니까? 우리나라 가장 잘 만듭니다.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잘 만들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서든 그를 뒤쫓으려고 대대적인 투자 활동을 이뤄내고 있죠. 자, 근데 제가 앞서서 왜 20년 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의 반도체 호황이 과거 닷컴 버블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1994년에서 96년으로 향해 갈 때 반도체 수출이 2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시작된 인터넷 혁명을 계기로 컴퓨터가 보급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 역시 함께 증가했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인터넷 혁명과 같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흐름, 지금의 AI 혁명과 굉장히 흡사하죠. 미국으로 시작된 AI 혁명을 계기로
AI가 보급이 쫙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AI의 혁명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반도체 수요 역시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그때와 지금과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을 잘 보세요. 생각보다 미국, 일본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달러 강세, 엔화 약세의 흐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건 알겠지만 투자자들이 주식을 산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시장보다는 미국 주식시장과 일본 주식시장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첫 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통화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로 인한 달러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고, 일본의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 일본은 수십 년간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금리 인하의 기조만 유지되고 있었죠. 근데 드디어 2%대의 인플레 달성에 대한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일본이 드디어 2007년 이후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정도면 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 기존의 엔화 약세 흐름에서 엔화 강세 흐름으로 조금씩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통화 정책 관점에서 달러는 약세, 엔화는 강세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큰 호재가 됩니다. 그야말로 대형 호재가 터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난히 우리나라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판이 깔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특히나 우리나라 반도체 쪽으로의 투자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더 커질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는 첫째, 통화 정책에 따른 돈의 흐름의 변화. 둘째,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AI 혁명으로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과 함께 이제는 엔화 약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한국 주식시장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판이 깔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고가를 뚫어주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 일본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남들이 현재 많이 보고 있지 않는 숨겨진 투자 기회인 한국 주식시장 중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쪽을 좀 더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에는 크게 빛이 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세 가지 요인들이 하나 둘씩 충족되면 될수록 지금은 소외되어 있던 주식들의 돈의 흐름이 점점 이동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뭐 미국 주식, 비트코인 이런 쪽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쪽도 물론 좋게 보고 있지만 오늘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지금까지 소외되고 있던 한국 주식시장에 점점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까지 공부했던 가장 큰 핵심 투자 포인트였거든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는 이 메모리의 HBM 관련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해서 대장격인 장비 업체들, 하미반도체, HPSP 이런 업체들이 지금 말도 못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HBM의 수요가 점차 확장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파전에 있어서의 경쟁 구도가 더 심화된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다른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통화 정책의 변화에 따라 값이 싼 자산으로 돈의 흐름이 쫙 몰린다면 첫 번째로는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 쪽으로 돈의 흐름이 이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HBM 관련주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뭐가 될까를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에서 발간해 준 리포트에 나와 있던 자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뭐가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비주 외에도 뭐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도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최근에 제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 가감없이 또 공유해 드려 봤는데요. 항상 주식 투자에는 100% 정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투자 기준을 명확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도 절대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기준을 잡는 데에 조금이나마 잘 활용하셔서 부디 여러분들 다들 각자만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또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최근에 칠판을 활용해서 오프라인 강연을 했던 것 녹화본을 올려드렸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칠판 형식으로 제가 강의하는 영상도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선보여 볼 테니까요. 또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부자TV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면 또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